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제 최고가 근접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랠리를 펼쳐주길 바랬지만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대표님께서 뽑아주신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증시 3,100%포인트 신바람 계속 핫한 섹터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짜주신다고 합니다. 신바람이 나야 될 텐데 오늘은 약간은 아쉽습니다. 보합권 정도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 본다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은 주칠만도 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3,100선입니다. 네. 3,100선인데, 지칠만두 하다고요. 오늘 점심은 만두로 먹어야겠네요. 네, 지칠만두 아니고요. 네. 예, 계속 갈만두 하지. 그런 만두 먹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 분위기 보면은 그냥 좀 너무 눈 깜짝했더니 그냥 3,100선 와 있고, 그러니까요. 예,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3,100선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부터 주가 빠르게 내려간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기는 또 어렵겠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그러면 이게 과열인지 아닌지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과열의 징후는 그런 데서 나오네요. 요즘 보니까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알고리즘이 막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 종목 딱 3개만 갖고 있으면은 뭐 이거 다 올해 네. 시장 끝 네.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템버거 바로 여기서 나오지 딱 갖고 있어야 될 한 종목 뭐 이런 그게 얘기 보통 나고 과열 시장의 징후다. 이걸 왜 저한테 보여준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게 이제 막 나오면서 나만 따르라 네. 예, 나만 보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는 솔직히 그렇게 과열 징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보게 되면 조회수가 뭐 폭발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좀 그런 기미는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잘 알면 예, 혼자 하지 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는 좀 어그로 끄는 영상으로만 얘기해서 가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하고 그냥 참고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밖에 나머지 흐름 보게 되면은 이제 예탁금과 신용잔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예전에 평소적으로 예탁금을 본다 그러면 많아봐야 55조 대에서는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8조, 10조까지 그렇죠. 올라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높았고 게다가 지금 신용잔고도 한 이제 20조대 들어오다 보니까 부담은 된다고 보는데 과거 봤던 이제 신용잔고 비율로 보게 되면 그렇게 아직 과열은 아닐 수가 있는 네. 상황들 쪽에서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요즘 지나가다가 뭐 점심 먹으러 갔다가 보게 되면 주식 얘기 막 하고 계시는 분들 보세요 혹시? 그 별로 안 보이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요? 네. 많이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대표님?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은 되게 네. 쫑긋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 얘기 다들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과열 시도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종목들이 이제 과열이라고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서 그쵸. 와 나도 이제 탈출할 때가 됐어.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더 사요? 라고 하는 쪽의 변화는 아직은 그러니까 종목이 좀 순환매로 막 돌면서 아직 좀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끌어내는 게 좀 약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과열이라고 또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아직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순환이 계속 돌아오면서 움직였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직은 그 정도까지 아니지 않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다 보여줘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관련된 쪽들도 추경 아직 대기하고 있고 얼마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는 상황 쪽에서 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코스피 5천위원회 하게 되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기대감이 이만큼 물러익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예상만큼 좀 아니다. 미운지근한. 예, 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실망감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쪽들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기대감과 함께 나왔던 부분들이 여전히 어떤 코스피 시장에 그리고 저희가 바라봤던 어떤 저평가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될 수 있도록 나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일단 실망으로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쪽에서
약간 좀 과열을 좀 경계하는 시도 정도까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3,1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숫자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책 효과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시총 1, 2위 종목들이 다 가야 이제 주변에서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반도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정말 잘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도 6만 전자 이제 다시금 봤고요. SK하이닉스는 200조 돌파가 나왔습니다. 정말 빠르게 200조까지 도달을 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입니다. 한국의 증시가 반도체 안 가게 되면 못 가겠죠. 그쵸. 예, 그런 쪽에서 과거 한번 볼까요? 과거 3천선에서 그 삼성전자가 얼마였냐면은 그래도 8만 전자, 7만 전자였습니다. 3천선인데 6만 전자? 아쉽죠. 아, 뭐야 네. 이거? 이런 쪽인데 그러면 내가 안 갖고 있는 하이닉스를 딱 본다. 거의 30만 원 찍으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과거 그 당시에 8만 원, 10만 원 그랬었을 네. 겁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 이거는 3배가 같고 그거는 오히려 10,000원, 20,000원도 못 네. 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위치를 봤을 때 지금 이제 시장의 평가가 더 맞다라고 보게 되면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제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데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아니라 핵심적인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네. 뭐가 끌어들이냐? HBM이라고 봐야겠죠. HBM의 수익성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갈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에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네. 6월 말 거의 다 됐고 그렇게 됐을 때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8조 7천억 8천억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9조 대까지 들어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차오르다 보니까 9조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올라오는 2배는 아니겠다. 약간 한 80% 70% 가까이 상승한 쪽으로 그럼 바라보거든요. 대표님 지금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증권가가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진짜 35만 닉스까지 갈 수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나오겠어? 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한 2분기 정도가 정점이고 3분기, 4분기 때는 이렇게 꺾이는 걸로 봤습니다. 네. 근데 가장 메모리 업황을 안 좋게 보는 모건스탠리마저도 아니다. 이제 은근슬쩍 바꿔버렸죠.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2027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바꿔버리다 네. 보니까 저희도 다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분기 실적도 약간 상고 하저 쪽으로 봤던 게 상고 하고로 바뀌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속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하이닉스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그러면 잘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네. 실적 발표 쪽에서 거기서 나오는 변화들도 그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거기서 자신감 있는 모습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맞겠죠. 그렇게 거기서 약간 고점을 그러니까 약간 형성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들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은 여기서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지금 부분에서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돼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지금 기점에서 삼성전자는 HBM 쪽에 뭔가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 AMD다가 네. 우리 브로드컴으로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쪽으로 열어주는 자세해야 게 된다. 보여줘야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올 거고 그럴 때 되는 그때는 하이닉스도 조정받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공급자가 더 늘어난다고 그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 언제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역할이겠죠. 게다가 또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파운드리 쪽에서 성과를 내줘야 지금 적자 보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좀 적자를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것까지 보게 되면 숙제 2개만 해결한다. 그러면 모범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8만 전자 아직도 6만 전자인데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받을 것 같고 또 소부장 쪽이 안 가요. 둘 다 쭉 하고 움직여야 소부장도 활발하게 그러니까요. 움직이는데 안 갑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일단 소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재 쪽들의 종목들. ENF 테크놀로지가 지금 주가가 가장 강한 모습들이고 네. 이런 모습들이나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코미코도 그를 따라갈 만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그 변화가 맞춰가는 종목들 쪽으로 보시면은 소재 쪽이 좀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먼저 작지만 강한 종목은 마이크로 컨덱설 같은 경우는 벌써 저 위까지 가버렸습니다. 네, 어제도 급등했죠. 네, 이런 쪽의 변화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그만큼 실적을 보여주면서 잘할 수 있느냐 이것도 약간 소모품의 성격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더 강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지금 분위기는 특정한 섹터 쪽으로 가는데 네. 나머지 장비 쪽으로 쫙 움직이는 거는
삼성전자 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황이 나아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소재 쪽이 먼저 더 움직일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장비 쪽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두 가지나 남아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부품 종목들까지 온기가 좀 확산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광세, 이 지속성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자동차 쪽에서는 이번에 5월 달에서 6월 달 넘어올 때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안 되겠죠. 불안한데 무슨 좀 그렇죠.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관세도 그렇고요. 관세도 네. 그렇고 관세 때문에 올라간 가격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다가 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나오는 부분들 네. 현대차 쪽에서도 약간 부담은 맞는데 하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저평가의 끝판왕 현대차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지금 동향으로 보게 되면 지표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PR 4.6배네요. 예, 올해 선행 PR. 뭐 성장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고 있고 PBR 0.5배. 근데 배당은 5.8%. 뭐 이런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는 맞는데 그러니까 조금 뭔가 좀 관세 얘기나 좀 풀리는 거나 아니면 네. 또 데이터들 북미 쪽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확 달릴 준비하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지배구조 개선. 이쪽도 아직 얘기가 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 여지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굳이 갖고 있는 거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게 언제 풀리나를 바라보면서 좀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네. 약간 좀 정체되거나 그럴 때는 조금씩 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게다가 또 현대차만큼이나 기아도 마찬가지로 잘하고 있는데 저평가의 끝판왕이겠죠. 배당 네. 1등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이게 확인이 돼야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배구조 개편 쪽으로 먼저 무게가 두고 시장에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받을 게 현대 글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것도 먼저 좀 저평가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제 갖고 있는 지분들 정리가 되고 모비스를 좀 확대되고 그러면 또 하나 이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같이 눈길은 가야 되겠죠. 그렇죠. 아마 모비스로 몰아가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과 함께 그런 구조 쪽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지금의 시장에 알려진 모습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가 오는지도 이것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딱 생각을 했던 게 서클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어제 딱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오늘 하루 만에 15%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 서클의 급락에 대해서 이 관련 종목들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다 지금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린 상황이거든요. 네. 관련 종목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또 그동안 그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네. 터지겠구나. 터진다고 보다 조정이 좀 확실하게 그쵸. 되겠구나. 네. 안쪽에서 바라보면서 흐름을 봤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쫙 달리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 얘기가 좀 많이 이제 좀 식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나왔고 그러면 이게 단기 추세가 이탈됐겠느냐? 이제 조급씩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네. 항상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210달러대가 중요해요. 210달러대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버텨내기 시작한다. 그럼 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점에서 이탈하느냐 마냐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 먼저 같은 논리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겠죠. 그쵸.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중요한 가격대 여기 어제 저점대와 이게 약간 어떤 이탈하면 안 되는 데라고 했던 부분들을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 입장으로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AI도 있을 거고 그쵸. 거기다가 내수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영향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불구하고 잘 지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일단은 이상 없다 그러면 지금 한 27만 5천 원대 이탈 안 하기 시작하면 네이버 기준으로 영향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조금 들어갔던 게 LGCNS 같은 네. 경우도 그동안에 그렇게 달리던 게 지금 이제 약간 오늘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런 거라든가 삼성 SDS 같은 경우도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SDS는 그래도 지지하고 돌리네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계 매물이 있는데 네. 이게 단기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 봐가시면서 오후장에 꼬리를 달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는 뭐 과열은 시켰다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올라온 부분을 일부 돌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주에 주가가 지켜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속에서 탑픽 종목 어느 종목 짚어주셨을까요? 네, 지금 한국전력이 저렇게 가다 보니까 공기업 쪽인데 네. 그래서 저평가인 종목들은 가장 먼저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가장 대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네. 같고요. 지금 주가 흐름들은
일단 마찬가지로 지금 PR 4배가 안 되고요. PBR 0.3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도 이런데 그럼 공기업부터 뭔가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도 한국전력만큼이나 탄력 좀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그러면 보시면서 일단 지금 오늘 윗골은 달렸지만 시장이 정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약간 확인하고 다음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들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레벨 목표가 한번 잡아주시죠. 지금 기조 쪽에서 목표가를 보게 되면은 한 48,000원대 정도까지는 네.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월봉상에서 지난번 나왔던 고가대 부분 라인 정도 들어가는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3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한국전력이 강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국전력이 강하다 보니까 공기업 쪽으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게 됐는데요.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한국가스공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7,500원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이코노미 클럽에서 짚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